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유재성입니다. 자,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 격변의 부동산 시장이다. 네.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일단 뭐 정부의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30 세대 쪽에서는 패닉 바잉을 뭐 멈추지 않고 계속 뭐 또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주택임대차 입법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세 월세 시장을 좀 이렇게 좀 진정시키려고 나온 법이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지금 전세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정말 전세 시장이 오히려 더 지금 폭등을 하는 이런 모습도 지금 뭐 나타나고 있다든지, 또 오히려 거래량은 지금 거의 뭐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이 나 있는데, 오히려 지금 뭐 거래가 되는 것마다 계속 또 최고가를 경신한다든지,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뭐 9월만 하더라도 지금 서울 안에서 한 2단지밖에 지금 거의 분양을 지금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청약통장 가입자는 뭐 600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정말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혼란스러운 혼돈에 휩싸인 그런 부동산 시장이 되겠는데, 이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방송 중에도 그렇고 방송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격변의 부동산, 어디로 갈까요?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자, 일단 뭐 정말 이거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정말 강력한 규제가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그 반대쪽에서는 정말 거센 이제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규제와 지금 그 패닉 바잉이 지금 충돌을 한 상황인데, 자, 이거를 지금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렇습니다. 자, 일단 취득세 지금 12% 뭐 최대, 그렇죠. 자, 양도세 뭐 최고 세율 42%에다가 이제 앞으로 뭐 그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30%를 더 추가해서 72%까지 이제 뭐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종부세 같은 경우 최대 지금 뭐 6%까지 하겠다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규제의 방향이 그랬듯이 다주택자들을 뭐 향한, 그렇죠, 다주택자들에게 좀 핀셋 규제가 되는 그런 규제예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규제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패닉 바잉을 일으키고 있는 2030 세대 실수요자들이 집을 못 사게 하는 그런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 원래 규제의 방향은 집을 2채 이상, 3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향한 그런 규제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방향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패닉 바잉이라는 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또 그 일단 하나를 찾아보면은, 자, 일단 임대차 입법,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 가 보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로 내가 세입자로 있으면서 옮기고 싶어도 지금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다들 계약갱신 청구권을 그럼 나는 행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죠, 계속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제 전세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세입자들이 지금 혼란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 쪽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이번 많은 규제들이 실거주를 했을 때, 그렇죠, 실거주를 했을 때 1가구 1주택 뭐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양도세 그 감면 혜택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거주를 좀 이렇게 하는, 더더러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는 더 그렇죠. 자, 뭐 갭투자 자체가 지금은 어렵다 보니까, 자, 결국은 실거주를 강화하게 되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전세 대란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시장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실수요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폭증인데, 실제로도 뭐 정말 뭐 전세 계속 구하러 다니는데 못 구하면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2030 세대들 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1, 2, 3 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분이 그렇죠. 아, 나는 3년 전에 집을 살까 말까 하다가 그때는 뭐 집을 사기도 그렇고 뭐 집을 사서 뭐 집값이 꼭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도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강력한 늘 규제책들을 해서 계속 집값을 안정화해 나갈 거다.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으니까 뭐 집을 산다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것들이었죠. 왜냐하면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3년 전에 내가 집을 살까 말까 했던 분들이 이제 패닉 바잉에 빠져서 일어난 실거주라든지 뭐 전세가 지금 너무 불안정하고 또 실거주도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가 알아봤던 그 집을 3년 전에 알아봤던 집을 가봤더니 그렇죠. 3억이 이상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3억 이상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크게 펀치를 맞았다. 2년 전에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지금 집을 사려고 가봤더니 2억 이상이 올라 있더라는 거죠. 최소한 1년 전에 움직이셨던 분들도 지금 다시 내가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가봤더니 최소한 1억이 올라 있는, 그래서 지금 3년 전은 3억, 2년 전은 2억, 1년 전은 1억, 이렇게 해서 정말 1, 2, 3 내가 정말 펀치를 맞은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학습 효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실제로 그걸 겪다 보니까 이것이 전방위로 좀 이렇게 확산되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2030 세대들이 패닉 바잉에, 그래서 지금 2030 세대들이 패닉 바잉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것이 뭐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내가 그렇죠. 뭐 3년 전에 알아봤던 것들이 3억이 올라 있고 뭐 2년 전에 2억 올라 있고 1년 전에 1억 올라 있으면 실제로 정말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간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물론 데이터라는 게 뭐 평균 가격이니까 뭐 그 실제로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뭐 피부에 와닿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추세를 본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년 사이에 지금 서울의 지금 전세가는 10%가 올랐습니다. 사실 10%만 해도 많은 거죠. 거의 10억이면 1억이 올라간 거니까요. 자, 그런데 매매가는 지금 전세가가 엄청난 이슈지만 실질적으로 보자라면 그렇게 이슈가 많은 전세가보다도 오히려 매매가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18%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10% 오르는 사이에 오히려 매매가 18%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일전에 뭐 부동산 114 발표에서는 이미 그렇죠. 지금 뭐 8월 평균 아파트 그 전세가가 이제 5억이 넘었다고 했고 뭐 매매가가 이제 10억이 넘었다고 했는데 지금 KB 쪽에서도 최근에 그렇죠. 지금 나온 결과를 보자라면 전세가 지금 5억 지금 1,000만 원으로 지금 역대 뭐 최고인 거 말할 거 없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평균 전세가가 서울에서 5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당연히 평균 매매가도 지금 9억 거의 8,500 정도 되니까 지금 거의 한 2,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또 다른 데이터에서는 10억이 넘어갔다고 하니까 거의 뭐 10억을 실제적으로 돌파를 했거나 아니면 10억 돌파가 코앞인,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에서 그냥 아파트 평균이면 그냥 10억이 넘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용 135제곱미터, 우리가 한 50평 정도 되는 걸 이제 대형평 형태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대형평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20억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30억, 40억을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공덕의 밤섬 자이라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0억이 지금 넘어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최근에 실질적으로 느끼는 지금 매매가 상승률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지금 1년 전보다 이것이요. 평균 매매 가격이 1년 전은 평균으로 보더라도 1억 5천만 원이 더 올라갔고요. 2년 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2억 3천만 원이 올라갔어요.
평균 가격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1, 2, 3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분들은 1년 전에 알아봤는데 2억이 더 올라가 있고 뭐 3억이 더 올라가 있고 2년 전에 알아봤는데 뭐 4, 5억이 더 올라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1억 5천, 2억 3천이 올라갔으니까 최근에 정말 많은 가격 상승이 있어서 이것이 결국은 뭐 패닉바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뭐 정부가 엄청난 지금 규제책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양도세가 뭐 지금 중과 적용이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중과만 하더라도 42%에다가 지금 3주택 20% 추가하게 되면 62%고 여기에다 6.2% 지방세까지는 68.2% 거의 지금도 거의 70% 가깝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은 반에 반토막까지 지금 가 있는데 가격은 최고가를 가고 있는, 거래는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지금 8월에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약 한 10,000건 정도, 지금 2,000건 정도 되죠. 8월이 이랬고요. 지금 7월이 한 10,000건 정도 됐습니다. 한 1,500건 뭐 이렇게 이제 됐었고, 지금 6월을 보자면 6월이 약 한 15,000건 정도 됐었어요. 자, 그러니까 6월에 15,000건에서 비교해 보면 지금 2,000건이라고 하면 거의 뭐 90% 가까이가 없어진 거예요. 거래가. 그렇죠. 15,000건 거래하다가 2,000건, 거의 8분의 1이 줄어든 게 되고요. 지금 뭐 7월 거래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10,000건에서 지금 2,000건이니까 5분의 1이 날아가는, 그렇죠. 거의 지금 거래량이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까지 지금 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8.4 공급 대책 이후에 직전 최고가를 경신한, 그러니까 거래는 한 2,000건이 좀 넘어서는 것밖에 안 되지만 직전 최고가를 서울에서 경신한 그런 거래가 무려 39.1%나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건 중에 4건은 직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거래는 많이 없지만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게 되겠고요. 자, 지금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15억 이상이 되면 서울에서 대출이 한 푼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그 6.17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지금 최근까지 해서 약 한 2달을 조사해 보면 오히려 15억 이상 거래량이 한 82%가 늘어났어요. 자, 더더구나 그 77건 거래 중에서 최근 1년 내에 최고가를 경신한 게 60%가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위쪽에서 지금 거래되는 현금 부자들이 지금 뭐 많이 좀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출을 한 푼도 안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 시장, 예전에는 고가와 저가가 굉장히 벌어지는 시장이었다라면 최근에는 저가도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 고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저가 쪽하고 고가 쪽이 좀 뜨겁고 오히려 가운데 쪽이 지금 조금 움직이지 않는, 오히려 중간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양극화라기보다는 양극시장, 저가 쪽과 초고가 쪽이 뜨거운 그런 양극시장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이 7.89로 거의 10년 만에 가장 지금 이제 높은 정도였는데, 서울만 비교해서 보자면요, 이제 분위 배율로 보자면 서울 지금 아파트 5분위 배율이 4.37로 오히려 1년 전보다 0.25포인트가 낮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를 하위 20%를 우리가 1분위라고 하고 상위 20%를 5분위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1분위와 5분위가 계속 벌어져 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최근 1년 동안 서울에서는 이 5분위하고 1분위가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보다 0.25%가 낮아져서 양극화가 아니라 오히려 서울은 지금 양극시장인데요. 자, 특히나 1분위 쪽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1분위 매매가가
작년에 약 한 3억 6천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6월 들어서 4억을 훌쩍 넘었었죠. 사실 3억 6천에서 4천만 원 올라가는 거 많이 평균 가격이니까요. 자, 그러던 게 불과 거의 한 2달 만에 4억 3천만 원까지 훌쩍 올라가서 지금 1분이 가장 하위 20% 평균 가격이 4억 3천만 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서 양극단으로 굉장히 뜨겁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9월에 분양하는 곳이 2곳밖에 안 돼요. 자, 분양가 상한제발 공급절벽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그만큼 메리트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분양을 이제 많이 안 한다라는 거죠. 지금 반포동에 레미안 원 펜타스라는 바로 그렇죠. 신반포 15차 지금 재건축하는 건데 지금 요것도 올해 지금 이번 달에 분양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도 지금 그 HUG 지금 보증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 어쨌든 간에 지금 예상은 지금 어쨌든 뭐 올라는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이동 쪽에 광진 파크 프라이빗이라는 요 지금 2개 단지가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올해 이번 달에 못하면 달랑 지금 1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분양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물량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색동에 최근에 DMC 센트럴 자이라는 여기에 평균 가점이 무려 71.1점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요. 뭐 최근에 뭐 거의 340대까지 또 최근에 그렇죠. 지금 은평구 쪽에서 또 나왔죠. 자, 이렇게 경쟁률도 높고 가점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약통장 가입자는 971만 명 중에서 605만 명, 60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청약 경쟁 열기는 엄청나게 지금 뜨거워지는 게 최근 지금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최근에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뭔가 일목요연하게 뭔가 이렇게 그 예측을 하고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은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도 뭐 떨어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예상대로 안 되고 시장에서도 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은 제가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이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지금 서울 안에서 그렇죠.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역세권 쪽에 좀 소액으로 전부 다 뭐 10억, 20억 뭐 다 넘어가니까 그렇죠. 지금 1분위 가격도 4억이 넘어가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서울 중심권, 역세권 안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제가 짜드리고요. 자, 또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최근에 서울에 이렇게 좀 집중되는 좀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서울 부동산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 오히려 지금 경기나 지금 인천 쪽은 오히려 청약 경쟁률도 조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서울로 더 집중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매주 토요일 날은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마련합니다. 제가 뭐 세미나 오시면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제 시장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또 그 시장의 추이 또 어떤 전략들을 또 지역별로 또 다르니까요.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또 1대1 또 상담을 또 다 해드립니다. 상담을 해드리고 끝나고는 또 투자 포트폴리오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그래서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뭐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또 투자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것도 무료로 진행 제가 또 직접 또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는데요.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